질문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마디 질문으로 굉장히 강한 호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어색한 사이에서 질문 하나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년 동안 질문만 한 제가 질문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너랑 얘기하면 이상하게 재미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한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에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야, 너는 입만 열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5년간 많은 심리학자분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좋은 질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질문이 그렇게 날카로워요? 이건 비단 인터뷰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위드너 심리상담센터에서 컨설팅을 할 때나 모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저는 질문을 할 때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뒤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콘텐츠를 찍을 때는 구독자들이 궁금한 게 뭔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서 날카로운 거고요. 컨설팅을 할 때는 내담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질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주고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라포를 형성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없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고 왠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알겠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가 말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명사는 놓치기 쉬운 단어입니다. 왜? 명사는 모두가 공유하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넓은 범위에서 보면 명사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명사는 저마다의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을 말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어머니에 대한 서사와 정서가 모두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특정 서사나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를 은근슬쩍 표현하려고 하는 본능을 보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를 활용한 명사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오늘 회사에서 김밥 먹었어 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흘러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이 김밥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빴다는 서사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바빠서 힘든 하루였고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해에 대한 욕구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혼자서 김밥을 먹는 것이 외로웠다는 감정이 담겨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와, 오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보낸 거야? 서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밥 먹을 시간도 없었나 보다. 많이 피곤하지? 노고에 대한 이해의 질문입니다. 어쩌다 혼자 먹었어. 다음엔 나랑 같이 먹자. 외로운 감정을 공감해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 김밥 개맛있겠다. 나도 먹어야지. 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항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저 별 의미 없이 바빠서 혹은 먹고 싶어서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론 상대의 중요한 핵심 감정이나 서사는 명사라는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사람들은 어색한 사이로 머물거나 뭔가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형태를 저희가 사용하는 거예요. 직접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로웠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표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큰 표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상대와 어색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색한 사이일수록 이런 형태의 질문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가까워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 왜 상대는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 편이 좋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한 순간 명사 질문을 통해서 상대와 깊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약간 복잡하게 말했지만 어쩌면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다만 그것을 조금 더 깊고 기술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배려할 수 있냐? 결국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배려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나아가서 어떤 감정인지 생각해볼 여력이 생길 테고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이것은 반대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 내가 관심 있는 상대에게 배려하는 연습,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연습 방법은 상대가 사용하는 명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싶나요? 저는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에게 조금의 배려를 질문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살짝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